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그 위력을 곧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8,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으로 7,400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내일은 10,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하루 최대 3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정부의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 2,917명, 인천 670명, 경남 344명, 세종 69명 등 전국 곳곳에서 하루 최다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8,571명. 처음으로 하루 8,000명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000명이 넘게 늘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2배 넘게 증가하며 오미크론 특유의 빠른 전파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별검사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회사의 팀원 한 분이 코로나 확진됐다는 연락 받아가지고 그래서 밀접 접촉자인 것 같아서 먼저 검사 받으러 왔어요.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기 시간이 1시간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는 7,439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1,570명 많아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확산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3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확산 속도가 2~3배 빠르기 때문에 이 확진자 증가는 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하루 한 2~3만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위중증 환자는 392명, 병상 가동률은 18.9%로 의료 대응 체계는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2~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이 오미크론 방역에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최대한 완만하게 증가하게끔 의료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국민대 교원으로 임용됐다는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가 가짜 이력으로 지원을 했는데 국민대가 면접도 안 보고 임용했다는 겁니다.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과정에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김건희 씨가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경력에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였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이었습니다. 김 씨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점이 감사 결과 공식 확인된 겁니다. 당시 국민대는 김 씨의 경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김모 씨가 제출한 지원서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심사 부실이 임용 과정에 불법도 드러났습니다. 교원을 뽑을 땐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건희 씨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생략했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논문심사위원회, 자격이 없는 전임 강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 비전임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임용 취소 등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대에 김모 씨의 임용 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법인이 매입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대는 2017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 26억 원어치를 사들여 21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대 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 교육부의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직접 관련됐는지 감사에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의 주식 투자 과정에 횡령과 배임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민주당이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내 86 세력을 상징하는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 지역구 3곳의 보궐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고 한 지역구에서 4선 의원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내용 정리한 뒤에 취재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중 3곳에 무공천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구,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출마하며 사퇴한 서울 종로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속 단체장의 성폭력 문제로 실시됐던 작년 4.7 재보선 때 공천을 강행했던 게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은 물론 자진 사퇴한 지역구까지 무공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수를 둔 겁니다. 또 당내에서 제기된 586 용태론에 호응하듯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나아가 송 대표는 같은 지역구에선 국회의원 횟수를 3번까지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건의한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의결도 실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안들도 신속히 처리해 국회의원은 잘못해도 어물쩍 넘어가 버린다는 국민의 비판에 부응하겠습니다. 송 대표는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원의 30%의 청년을 공천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자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라며 반성과 기득권 타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세아베스트의 30대 노동자가 직장 괴롭힘과 성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죠. 이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군산 공장을 맡고 있는 세아베스트의 대표이사, 또 제강 담당 이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유회에서 찍은 나체 사진을 출력해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문신 검사를 하겠다며 신입사원들의 옷을 벗기고 회식 자리에서 볼뽀뽀를 한 제강팀 반장 지모 씨. 사무실에서 남자 후배들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일삼았던 또 다른 가해자 선배 조모 씨.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6년차 노동자였던 유모 씨는 지난 2018년 직장 괴롭힘과 성폭력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보도 하루 만에 세아베스틸은 대표이사 명의로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생을 마감한 직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엔 결코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회사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군산 공장을 총괄하는 박준두 대표이사와 제강 담당 김기현 이사가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유 씨가 숨졌을 당시 군산 공장 인사관리 총괄 책임자였고 김 이사는 유 씨의 부서 팀장이었습니다. 특히 김 이사는 3년 전 사측의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조직 내 상습적인 성추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인지했음에도 방관했다며 직위 해제가 권고됐지만 당시엔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회사 측은 가해자인 반장 지 씨와 선배 조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아베스틸은 오늘 오후 전 임직원이 화상회의를 통해 어제 보도 내용을 함께 시청하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MBC 보도가 나가고서야 내놓은 뒤늦은 발표가 생색내기로 끝나선 안 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한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던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수년 동안 학대했다는 폭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육원에서 원생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가 하면 수녀까지도 학대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합천의 한 농장.
서울 은평구 보육원에서 자란 최모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보육원을 운영하는 수녀회 소속 수녀가 버스터미널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가 컨테이너 박스였고 주위에 들면서 잤던 것 같아요. 자주 가출했다는 이유였는데 열흘 정도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돌 나르고 밭 달고 양계장 거기 내려가서 비료 퍼서 받아오고 하기 싫다고 하면 바로 때리니까요. 최 씨 말고도 문제아로 지목된 원생들은 2, 3주 정도 보육원에서 사라졌다 고분고분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생은 돌아와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조용해지고 얘가 너무 어두워져서. 당초 이 보육원에서 원생을 학대한 가해자로 일반 보육교사 3명이 지목됐는데 수녀들까지 학대에 가담했다는 추가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에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맞았던 것 같아요. 명치를 맞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누우면 이제 머리 밟으면서 일어나라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수녀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선생님 칼을 이렇게 들고 애들 나오라고 콕콕. 근데 너무 솔직히 또 무서웠거든요. 서울시는 매년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천주교 수녀회에 보육원 운영을 맡겨왔습니다. 지난 2016년 집중 인권조사를 벌였지만 학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녀회 측은 혼자 아픔을 사겼을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국내 보육 사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MBC PD수첩은 3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직접 증언하는 이 보육원 학대의 실태와 왜 이런 피해를 서울시나 경찰은 오랜 기간 적발하지 못했는지 자세히 보도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